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순환소수의 분수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죠. 그죠?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오늘은 교과서에 있던 문제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책은 사실은 상관은 없죠. 그죠? 어떤 출판사 책이라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저는 미래엔 교과서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동영상 여러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미래엔 교과서 왜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순환소수의 분수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펼쳐보면 문제 1번, 문제 2번이 있습니다. 문제 1번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부터 순환 마디가 생기는 그것에 대한 뺄셈이고요. 문제 2번은 소수 둘째 자리나 첫째 자리나 둘째 자리, 셋째 자리에서 순환 마디가 시작되는 순환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문제 1번을 한번 보시죠. 문제 1번은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보시오 그랬는데 1번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순환소수 0.4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여기가 첫째 자리잖아요. 그죠? 첫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합니다. 맞나요? 첫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돼서 4가 순환마디죠. 그죠? 자, 그러면 숫자가 이제 소수점 아래에서 숫자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자, 우선 얘를 x라고 해봅시다. x를 0.4땡, 얘를 x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0.4땡이라는 것은 0.4444 이렇게 계속 가는 숫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소수점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순환 마디 요 4가 순환 마디잖아요. 그죠? 순환 마디의 끝까지 소수점을 이동한다. 근데 끝까지 해봐야 한 칸만 이동해야 되네. 이 문제에서는. 그지? 자, 그래서 양변에 먼저 10을 곱해주면 10x는 자, 얘를 쓰면 좋지만 얘를 쓰는 거죠. 소수점 10x를 하면 소수점 한 칸 뒤로 가니까 4.444 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식은 뭐냐면 순환말이 바로 전까지 소수점을 이동해야 되는데 이미 얘는 순환말이 전까지 이동이 되어 있네요. 그죠?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 그냥 x를 빼주면 되는 거야. 0.444. 자, 땡땡땡. 자, 여기서 x를 빼는 이유는 뭐냐면 순환마디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될 때예요. 얘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될 때는 그냥 x를 빼주면 됩니다. 자, 이 두 식을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면 10x에서 x를 빼니까 좌변은 10x-x가 될 것이고 우변은 이 소수점 아래 0.4444, 0.4444는 계속 가면서 같은 값이니까 뺄 때 없어지겠죠. 그죠? 뺄 때 요 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4 빼기 0, 즉 4 빼기 0인데 이 뒤에 빼기 0은 안 써도 되잖아. 그치? 안 써도 되죠. 0은 뺄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10x에서 x를 빼면 9x가 되고 우변은 4. 그래서 양변을 9로 나누면 x는 9분의 4.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분수가 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0.4라는 순환소수를 9분의 4라는 분수로 고쳤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쳤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하고 있는 1번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당연히 x를 0.09 땡땡 이렇게 찍힌 것을 x라고 하면 사실은 얘는 안 써도 되는데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이 뒤에 계속 쓰는 겁니다. 0.09 점 찍는 대신 09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 뒤에 땡땡땡 반드시 해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도 빼면 감점됩니다. 감점. 자, 그러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순환 마디. 여기에서 순환 마디는 0구잖아요. 0구. 그죠? 0구. 이 순환 마디의 끝까지 소수점을 이동해야 되는데 얘는 한 칸, 두 칸.
총 두 칸을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두 칸을 이동하려면 100을 곱해줘야죠. 그죠? 100x는 자 그러면 소수점이 여기로 이동했으면 09.0909인데 09점은 또 필요 없잖아. 9.090909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순환말이 바로 전까지 소수점을 이동해야 되는데 얘는 이미 소수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얘는 뭐 10의 거듭제곱을 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x는 0.09090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뒤에 소수점 뒤에 090909나 이 090909나 0909 꼭 뭐 모자란 사람 같아.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같으니까 빼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1-2를 하면 이번엔 좀 계산해 볼까요? 100x에서 x를 빼면 뭐가 돼요? 99x. 그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 뒷부분은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에 쓸 거 없고 9-0인데 9-0인데 그냥 이 뒷부분은 쓸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지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양변을 99로 나누면 x는 99분의 9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약분이 가능하죠. 그죠? 약분 안 하면 틀린다고 하잖아. 9로 약분하면 11분의 1 이렇게 해서 분수로 고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환소수 0.09 땡땡은 11분의 1이다. 이렇게 고쳐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도 한번 해볼까요? 3번. 자, x를 뭐라고 하면 될까? x를 1점. 자, 여기 순환마리가 321, 321이니까 읽기 좋네. 321, 321, 321 이렇게 순환마디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순환마디는 321이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여기 잘 적어놨으니까 굳이 이 뒤에 걸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소수점을 여기 뒤로 3칸을 움직여야 되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을 가야 되니까 1000을 곱해야 되겠네. 그지? 1000x. 1000x는 자, 세 칸 가면 소수점이 여기 찍힌 모양이니까 1321점, 1321.321, 32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순환말이 시작되는 점 바로 앞에 소수점을 이동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는 이미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x를 빼주면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여기가 조심해요. 1.321, 321 이렇게 간단 말이지. 자, 물론 이 뒤에도 321, 321 똑같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얘에서 얘를 뺄 때 아까는 0이었는데 여기는 1이 남아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뺄셈을 하면 자, 이렇게 뺄셈을 해주면은 999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1321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니까 999x는 132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양변을 999로 나누면 분모는 999가 되고 분자는 1320이 되겠죠. 자, 얘는 약분이 되죠. 뭘로 약분되냐면 얘는 3의 배수예요. 분자가. 분자 1320은 3의 배수예요. 자, 3의 배수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이거 3의 배수인지 아닌지 금방 아는 방법. 자, 이 숫자를 각 자리 쪼개요. 1, 3, 2, 0. 요것을 몽땅 이렇게 더합니다. 더하면 6이죠? 이 6은 3의 배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도 3의 배수야. 9의 배수를 찾는 방법도 똑같아요. 얘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으로 약분된다는 거예요. 3으로 약분하면 분모는 333이네. 3, 4, 12, 3, 4, 12. 아, 그리고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333분의 440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분수, 어떤 값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그 수를 잘게 쪼개서 몇 자리가 되든 상관없어요. 4자리 수든 5자리 수든 몽땅 다 따로따로 각 자리의 수를 더해버려서 그게 3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을 끝냈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문제 2번은 말이죠. 뭐죠, 이게? 이게 뭐죠? 잠깐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순환마디 첫째 자리가, 이게 소수점안의 첫째 자리가 지금 순환마디가 아니에요. 얘는 순환마디가 8이니까, 그지? 순환마디 8이니까, 이 9는 순환마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 2도 마찬가지죠? 순환마디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기 2도 마찬가지예요. 순환마디에 해당하지 않아. 이런 분수를 제가 지금은 안 쓰지만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뭐라고 하냐면 혼순환 소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했어요. 옛날에는 수학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에 예전 수학 교육 과정에는 혼순환 소수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 순환점도 마찬가지지. 그치? 요 위에 점 찍힌 요 점도 이름이 있었다고. 순환점. 순환점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이름도 얘는 엄청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순환점이란 말도 사라졌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용어를 안 채로 사실은 문제를 풀면 좋은데 설명하기도 좋고 순환점을 어디다 찍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점을 어디다 찍지 보다는 훨씬 더 낫죠. 자, 어쨌든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1번. 자, x를 뭐라고 그래요? 0.98888 이렇게 가네요. 그죠? 자, 얘를 x라 하자. 자, 이때 순환마디가 어디냐 하면 얘예요. 얘. 순환마디가 8이죠. 그죠? 그러면 소수점을 먼저 어디까지 움직인다? 순환마디 끝까지 움직이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몇 칸 가야 돼? 두 칸을 가야지. 그지? 두 칸을 가야 되니까 100x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되네요. 그러면 소수점이 여기까지 가게 되니까 98.888 98.888 이렇게 가네요. 그죠? 이렇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소수점을 어디까지 움직여야 됩니까? 여기까지 움직여야지 순환마디가 같아지죠. 그죠? 여기까지 움직이려면 얘가 한 칸 가야 돼.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달리 얘는 10x, 10을 곱해줘야 됩니다. 양변에 10을. 그럼 얘는 9.888이 돼요. 888. 그죠? 9.888. 싱싱하다. 자, 요 놈을 이렇게 빼주면 이 순환마디 뒷부분은 같은 방법으로 같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100x에서 x를 빼면 90x가 돼요. 맞나요? 90x. 자, 그리고 98에서 9를 빼야 되겠죠. 그죠? 여기 98에서 9를 이렇게 빼면 얼마가 되나요? 89가 되죠. 그죠? 여기 89가 된다. 8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x를 양변은 90으로 나눠주면 90분의 89고 얘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그죠? 약분이 안 돼. 그래서 90분의 89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을 꼭 해라 그랬어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2번 문제. 2번 문제는 x는 뭐라 그래요? 5.2666 이렇게 가네요. 그죠? 666 이렇게 가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순환마디를 표시해봐. 여기 6이야, 6. 그치? 6이 순환마디야.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뭘 곱해준다? 100을 곱해줘야 된다. 양변에 100x는 526.666. 자, 그리고 이번에 순환마디 어디까지 옮긴다? 여기 순환마디 시작할 때까지 여기 옮겨야 되니까 한 칸 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10x 52.666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 뺄셈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가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빼준다. 그죠? 자, 이렇게 빼주면 90x가 되고요. 좌변은, 우변은 526에서 52를 빼야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는 4가 되고, 자, 여기는 못 빼니까 하나 내려와야 돼. 여기 4가 되고, 여기 12가 됐으니까, 12에서 5 빼면 7인가요? 그리고 4가 되네요. 그죠? 474. 47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90으로 나눠주면 x는 이런 분수를 얻을 수 있어요. 1차적으로 90분의 474가 됐죠. 그죠? 자, 문제는 얘가 약분이 되나 안 되나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모는 90이나 분모가 90이나 99나 뭐 999나 뭐 이런 수가 됐을 때 기본적으로 3의 배수나 또는 9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3의 배수나 9의 배수가 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74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74를 쪼개서 4,
7, 4로 놓고 요놈들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5인가요? 15. 이 15는 3의 배수 맞죠? 그죠? 15는 3의 배수가 맞아요. 15는 3의 배수가 맞으니까 3으로 약분되겠네. 자, 3으로 나누면 여기는 30이 되고요. 3, 1은 3, 3, 5, 15, 3, 7에 21, 3, 8에 24.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짝수니까 또 2로도 나눠지겠다. 2로. 2로 약분하면 15가 되고요. 2로 약분하면 2, 7에 14, 2, 9, 18. 이렇게 되네요. 그죠? 15분의 79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약분은 끝까지 해서 반드시 15분의 79라고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좀 복잡한 숫자네요. 3번. 그죠? 3번 좀 복잡한 숫자예요. 마찬가지로 x를 1.234 그리고 순환마디가 3, 4네. 3, 4. 그지? 자, 이 x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1.234, 34, 34 이렇게 가네요. 땡땡땡 꼭 쓰라 그랬죠. 그죠? 꼭 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순환마디가 3, 4기 때문에 먼저 소수점을 여기까지 옮겨야 되니까 3칸 가야 되네. 그죠? 그러면 3칸이면 1000. 1000x는 1234.3434 이렇게 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순환마디를 여기까지 옮겨야 돼. 한 칸만 옮겨야 돼. 한 칸 옮기니까 10x, 그죠? 10x. 12.3434. 12.3434 이렇게 갑니다. 이 숫자의 얘는 아마 시험에도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보다 약간 좀 복잡하기 때문에 1000x에서 x를 빼면 990x가 되겠네요. 그죠? 990x. 자, 이거 첫 시간에 그 이 단원에 필요한 거 할 때 했었죠. 그죠? 1000에서 10 빼면 990이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순환마디 소수점 아래 뒷부분은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1234 빼기 12를 계산하면 되고 990x는 1222죠. 그죠? 1222. 자, 이렇게 해서 x는 자, 약분됩니다. 990분의 1222가 되는데 약분이 요놈의 짝수니까 248, 29, 18, 25, 10 이렇게 되네. 2로 약분하니까 26, 12, 11. 더 이상 얘는 약분되지 않습니다. 5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이렇게 분수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복잡한 유형까지 분수로 이렇게 고쳐봤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짧게 그 프레지라는 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 많은 문제들을 다 그 프레지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른 문제가 더 있는지 잠깐 좀 어려운 문제도 있을 텐데 그 뒤에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예. 자, 지금까지 내용으로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유리수임을 알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부터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쭉 배운 내용으로부터 순환소수, 그죠? 땡땡땡땡 이렇게 끝없이 가는 수는 우리는 분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냈고 이 분수꼴을 하고 있으면 그놈은 유리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리수는 분수의 꼴을 하고 있는 수란 말이야. 정수분의 정수의 꼴, 그죠? 정수를 정수로 나눈 꼴, 정수로 나눈 이것의 꼴,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했다. 특히 좀 자세하게 쓰면 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 그죠?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서 정수분의 정수꼴로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게 유리수인데 순환소수를 분수의 꼴로 나타냈으니까 모든 순환소수를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부터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순환소수는 유리수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유한소수 역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그놈도 유리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유리수이다. 수의 모양 중에서 소수의 꼴을 하고 있는 것,
소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다. 무한소수. 끝없이 가는 소수. 유한소수는 유한소수 한 종류밖에 없지만 이 무한소수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순환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여기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않는 무한소수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이때 우리가 지금 알아낸 것이 바로 뭐냐? 이 소수 중에서 유한소수, 얘는 상관없는데 무한소수 중에 순환하는 소수. 요놈이 바로 뭐냐? 요놈이 유리수다. 이런 얘기예요. 유리수다. 얘는 아직 몰라. 실제로는 유리수 아닌데 아직 몰라. 이런 수는 도대체 어떤 순환하지 않는 수가 뭐지? 제가 잠깐 얘기하긴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주율 있죠? 원주율 파이. 원주율 파이.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얘는 3.14, 15, 92,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얘는 순환하지 않는다. 그럼 순환하지 않는 얘는 또 어떤 게 있느냐? 얘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0.12, 112, 1112 이렇게 가면 여기 지금 이 규칙성을 봤을 때 1이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그죠? 1이 하나씩 늘어나니까 순환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1이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는 삼각비 또 나중에 배우는 지수, 로그, 고등학교에 가면 뭐 이런 거 배우는데 이런 게 다 무한소수인데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들이라서 이렇게 이것들을 어떤 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가면서 계속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소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한소수와 크게는 무한소수 나눌 수 있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나누는데, 이때 이 뒷부분은 지금은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 얘를 배우는 것이다.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유리수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배운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 같은지 한번 봅시다. 어우, 나 이거 컨닝한 거 아닌데.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말라고 교육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는 다루지 마라.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헷갈린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헷갈려도 알아야 될 사항은 알아야지. 안 알려주고 우리가 뭔가를 막 부족한 정보를 주면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은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유리수와 소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유리수와 소수의 관계. 정수가 아닌 모든 유리수는 여기 분명히 돼 있네. 정수가 아닌 모든 유리수는 정수까지도 사실은 나타낼 수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그걸 빼기 위해서 이거 뺀 거예요. 정수가 아닌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내거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정수가 아닌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가 되거나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얘기지. 근데 유한소수는 모두 요 앞부분 잘라내고 유한소수는 유리수고 순환소수도 유리수지. 그지? 근데 얘네 둘 사이의 관계는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그죠? 얘기 둘 사이의 관계는 얘기 안 했어요. 단지 여기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다라고 했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어떤 관계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팩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서로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서로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한소수 중에 일부가 아니구나. 모든 유한소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교과서 잘못되지 않아요. 교과서는 여기에 딱 이 사실에 대해서 맞춰서 표현하는데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수도 없이 잘못된 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팩트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얘가 사실은 팩트예요. 얘가 유한소수는 순환소수로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중 순환소수인 것은 순환소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거든.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근데 문제집에서는 허접한 문제집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낸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를 알려드리겠다. 오늘 이 팩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왜 그런지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죠?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유한소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한소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럼 한번 해보자는 거야. 0.9 해볼까? 0.9? 0.9를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려고 해요. 이 0.9와 같은 것이 0.89 땡 찍힌 거다 이런 얘기죠. 나는 지금 얘랑 같다고 얘기하려고 해요. 얘랑 같다. 근데 지금 딱 봐도 0.8999 이렇게 가는 숫자가 얘보다는 얘가 더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같다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사기꾼이네, 거짓말장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려면 오늘 시컨 배웠잖아, 그지? x는 0.8999 이렇게 가는 숫자야. 999 가는 숫자. 순환마디는 9. 자, 얘는 소수점을 여기까지 옮기려면 100을 곱해야 돼. 100x는 89.999. 여기 조그맣게 그냥 간결하게 쓸게요. 자, 그리고 소수점을 여기다 옮기면 10x. 10x는 8.999.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90x는 자, 이 뒷부분은 어떻게 돼요? 같아지니까 사라지죠. 이 뒷부분은 사라지고 89에서 8을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81이 되죠. 그죠? 자, 양변을 90으로 나눴더니 위로 갈게요. x는 이제 90분의 81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약분을 해야지. 9로 약분했더니 10분의 9가 됐어요. 10분의 9. 이 10분의 9가 뭡니까? 0.9죠, 그죠? 0.9. 나 이거 같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 0.8999 가는 요 x. x가 뭐였어요? 0.89999 가는 놈이 90분의 81과 같아서 10분의 9와 같아서 0.9가 됐네. 그러면 0.89 땡 찍힌 놈이 바로 0.9와 같아진다는 걸 알았죠. 그럼 무슨 내가 마술 쓴 건가? 아니에요. 그냥 수학에서 정한 원리대로 순환소수를 나타내는 방법 그대로 그냥 계산한 겁니다. 교육과정에서 이걸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없앤 거예요. 야, 이렇게 순환소수 0.9999 이렇게 반복되면 한 자리 올라가는 거를 이건 이제 가르치지 마라. 이걸 가르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뺀 거예요. 응? 그런데 가르치지 말랐다고 했지 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문제집 같은 데서는 요걸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빼야 되는 거고 또는 교육과정에 맞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잘못해 놨다는 거죠. 그 잘못된 문제집을 다 뒤져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이제 아전인수 시리즈에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요게 팩트라는 걸 아셨죠? 모든 유한소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팩트예요.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배우던 거로 계속 이어서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 거야. 아, 이제 끝났네요. 그죠? 개념 정리하는 게 나왔어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순환소수는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소수점 아랫부분을 즉 순환마디에다가 소수점 아랫부분이 같게 만든 다음에 두 수를 셀이 빼가지고 차를 이용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순환소수
0.28888을 분수로 나타내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두 칸을 이동해야 되니까 100x를 하면 28.888이 되고 한 칸을 이동해야 되니까 10x를 하면 2.8888이 되고 이 두 식을 후려 빼면 90x가 되고 28에서 2를 빼니까 26이 된다. 그래서 90분의 26이 돼서 48분의 13이라는 분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요거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잘 그 빈칸 채우기 같은 거 낼 때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놈을 1번이라고 해요. 요 놈을 2번이라고 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냅니다. 요 놈을 3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는 뭐 4번이 되겠지, 그지? 뭐 이렇게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내는 거죠. 1번식에 얼마를 곱하면 2번식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1번식에 얼마를 곱하면 2번식이 되느냐, 얘는 2번에서 3번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4번식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1번에다가 얼마 곱하면 2번이 되고 1번에다 얼마 곱하면 3번이 되느냐. 선생님이 이것은 누차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100을 곱하면 된다. 여기 있죠, 그죠? 여기 100을 곱하면 된다. 여기는 얘는 10을 곱하면 되죠, 그죠? 10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서 3번을 빼면 이제 이렇게 된다. 여기다가 뭐 2번에서 뭘 빼면 되느냐, 또는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빈칸을 넣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1번식 대신에 여기 2번식이라고 써보세요. 2번식. 2번식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번식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2번식에다 얼마를 곱하면 3번식이 되느냐. 여기 요만큼 바꿨잖아, 그치? 여기 전혀 딴 답이 나온다는 거지. 자, 2번식에다 뭐를 곱하면 되냐 하면 10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여기는 답을 10분의 1을 곱해야 돼. 예? 10분의 1을 곱해서, 왜냐면 10으로 나눠줘야 2번식이 3번 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누기 10을 해줘야 되거든. 나누기 10을. 근데 도대체 여기 같은 말로 얼마를 곱하면 되느냐 그랬으니까 10을 나눈다는 것은 얼마를 곱하느냐? 10분의 1을 곱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요런 데다가 문제 함정을 만든다고.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지. 근데 이런 문제는 부적합하죠. 이런 문제는 부적합해요. 이런 걸로 시험 봐서 애들 연맥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면 안 돼. 자, 쪽지 시험까지 있는데 이것까지 하기는 그렇고, 지금 영상을 지금 찍은 것이 40분이니까 한 30분짜리 영상이 되겠네요. 쪽지 시험 문제 중에서 뭐 요놈 좀 쉬우니까 내버리고, 약간 어려운 문제 없나?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옳은 것은 무한소수. 무한소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무한소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순환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순환소수만 유리수다 그랬죠, 그죠? 얘는 무한소수가 다 유리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자, 유리수 중에서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없죠, 그죠?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나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없는 것도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순환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분모는 9의 배수이다? 이건 약분되고 나면 9의 배수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9의 배수 의다 아니고 이다지, 그지? 이다. 9의 배수 이다라고 그러고 잘못된 거지, 그지? X입니다.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얘는 유한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모든 순환소수는 당연히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를 학습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